보살의 성지 오대산.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청량산, 화엄경에 나오는 건 청량산. 그리고 나중에 그 중국에는 오대산이 있었고 그 오대산과 이 청량산이 이렇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 등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화엄경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에 오대산이 뜨게 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문수신앙이 움직이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화엄종의 초조 두순스님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 뜬금없이 문수보살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화엄과 문수가 도대체 뭔 관계가 있지? 화엄과 문수의 관계가 있긴 있지. 왜 그러냐면 문수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노사나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법신, 보신, 화신할 때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비로자나, 그 다음에 보신 노사나, 그 다음에 화신 석가모니, 이렇게 놓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후대의 일반적인 경우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실제로 부처님 형상으로 하고 있고, 노사나 부처님은 장엄보살이라 그래서 보살 형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엄한 보살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 노사나 부처님은 이렇게, 이게 설법인.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설법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설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 설법인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 하품 중생인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 이꼬르 노사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80화엄경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60화엄경에서는 노사나 부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같은 부처님입니다. 같은 부처님. 그러니까 번역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용례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얘기할 때가 있고, 같은 부처님을 이름만 바꿔서 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지. 아예 이름을 다르게 써주면 좋은데. 그래서 측천무가 낙양 용문석굴에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등신부를 모셨는데 봉선사 노사나동이다라고 하는 게, 그 노사나동이 실제로는 이 노사나불이 아니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60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본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로자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가, 이쪽이 좌측이니까 이쪽이 문수보살, 이쪽이 보현보살이잖아요. 이쪽이 보현보살. 그리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이제 보통 이제 4대 보살이라고 하면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4대 보살. 그리고 이제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미륵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활동을 한다니까. 혼자서도 활동을 해. 그리고 이 두 분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런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수보살의 독립성이 떨어지는데 왜 하필 문수보살의 성산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런 분들은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의 어떤 세력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력권이 불투명한 약간 떨어지는 보살을 선택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랑 결합시키기가 더 좋지. 나랑 어떤 보살을 결합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부기의 왕조 입장에서 이미 떠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하면 그냥 갖다가 빌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 약간 독립성이 떨어지는 보살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특수성이라는 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고 때도 금강산이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듣보잡입니다. 이런 보살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보살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성을 발현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특수성이어갖고 사람들이 잘 몰라. 지금까지도 잘 몰라. 저분의 정체는 뭘까?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이제 듣보잡으로 우리나라의 보살 신앙이 돼 있는 게 저 장흥의 청관사, 청관보살, 지제산의 청관보살이라고 있거든.
청관보살 신앙이라고 중국에도 있어요. 청관보살 도대체 누구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단무갈보살은 알아도 청관보살 정도 되면 야 이거 복잡하다. 이게 찾아봐도 정체성이 애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호족이야. 호족도 그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강력한 지방 제후야. 그러면 나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살을 하나 끌어들여서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거는 기본에 유행하는 게 아니고 약간 옆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수보살이 선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원한 걸 좋아했는데 중국은 진짜 추운 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오대산이 언제 개창되는 거냐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써놨잖아. 북위의 헌문제 때 4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오대산의 불교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역도원이라는 사람이 수경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수경에 대한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문수보살이 동룡을 진압한다. 오대산 문수보살이 동룡을 진압한다. 동룡이 뭐냐면 산에서 안개 끼는 거. 그런 걸 옛날에는 용이 이렇게 입김을 뿜었을 때 산안개 이렇게 자욱하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동룡이라고 하냐면 지금은 가습기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사람이 질병에 걸려요. 아니 습하면 병원균이 활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게 썩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발생할 빈도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장마 끝나고 나면 방역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동룡의 어떤 숨결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걸 문수보살이 착착착 쳐낸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북위시대 때 이거 다 지금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북위 그때 얘기고, 그래서 보리유지라는 사람이 문수사리 보장다라니경이라는 거를 번역을 했는데, 진나가 중국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예전에 중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국이 있고 거기에 오정산, 머리가 5개인 산, 그러니까 그걸 오대산으로 보는 거죠. 오대산이 있고 거기에 문수 동자가, 여기 재밌는 게 동자예요. 동자가 거처한다. 이게 재밌어. 지금 중국 오대산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오대가 전부 저걸로 붙어 있거든요. 문수신앙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에는 총명문수, 머리가 좋다, 총명. 그 다음에 남대에는 지혜문수. 그 다음에 서쪽에 사자우문수는 사자가 이렇게 외치듯이 울듯이 모든 것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포를 없애주는 걸 사자우문수라고 그러고, 북대의 무구문수는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고, 중앙에 유동문수, 어린애 문수예요. 저거 되게 재밌지? 뭐가 재밌는지 모르지? 우리나라 오대산 중대의 상원사나 이런 걸 보면 거기도 어린애지. 그래서 북제시대 때 북위에서 서위 동위로 갈리고, 그 다음에 북제북주 때, 이 북제 때 황제의 아들이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소신공양을 하고, 여기 소신공양은 아마 몸 전체를 꽂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팔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손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거고, 그때 같이 왔었던 유겸지가 화엄론 600권을 뭐 이렇게 저수를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청량산지나 이런데, 고청량지나 이런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게 신앙이 단순히 당나라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당 이전에 존재하던 거를 당이 계승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게 이제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그 당시 동아시아를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당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배 신앙 중에 하나로 문수신앙이 선택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이 관농 집단으로서 선비족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속성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하고, 문수가 저게 어떤 신앙 형태로 되냐면 호국신앙, 진호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오대산이 아무튼 굉장히 영험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제가 산들을 많이 가봤는데 가장 이렇게 딱 봤을 때 포스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건 화산입니다. 아니 그 불 나오는 화산 말고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숭산 할 때 그 화산, 중국 사람들은 화산족이에요. 하화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라하고 화산족이 섞여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시작되는 게 지금 한족이에요. 한족. 지금 중국의 약간 서쪽에서
섬서성에서 약간 서쪽 지역에서 시작되는 게 중국 한족의 어떻게 보면 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뭐 엄청나게 대단해요. 봤을 때 2000m급의 바위 하나가 산이라고 보시면 돼. 화강암 바위가 산이야. 그래서 그 포스가 완전 쩝니다. 포스만 쩌는 게 아니고 거기 한번 가면 얼굴에 기미가 막 이게 위에서 땡기고 아래에서 그 흰 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때리고 입체적으로 때리는데 야, 나 거기 한번 갔다 와서 내가 버섯 다 생겼잖아. 뭐 버섯 농장이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모자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눈밭에서도 탄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밑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이렇게 이제 실명하는 거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 그 달라이라마 티베트에서 탈출할 때 보면 선글라스 끼고 딱 나오거든. 그런 사진이 있어. 그런 거 이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아. 판이 굉장히 좋아. 막 뭘 던져도 다 돼. 그래서 왜 달라이라마가 선글라스를 저렇게 끼고 있지? 히말라야 쪽 하는 사람들이 그 산악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색 있는 안경들을 껴요. 안 그러면 눈이 갑니다. 이게 빛에 반사돼서. 물론 뭐 옛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화산은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이 오대산은 참 신령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가보면. 그리고 문수보살이 잘 나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문수보살 나온다는 얘기가 당나라 초기에 엄청 돌았어요. 그리고 그게 신라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나 문수보살 이제 친견해야겠다. 중국 가서 원 중에 하나가 문수보살 친견이에요. 그리고 자장률사하고 교류했었던 또 다른 율사 도선율사가 630년에서 640년 동안 만 10년 동안 이 중국 전체의 불교 유적지들을 딱 순례하면서 영험전을 체록해요. 그 집신주 삼보 감통록이라든지 뭐 속고승전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뭐 광홍명집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대산도 간 것 같아. 안 갔으면 뭐 해탈선사 얘기나 이런 얘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당신이 쭉 순례를 다니면서 그런 영험담을 모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선 스님은 왜 그런 영험담을 모았을까? 하나의 이유는 북주의 폐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해서 도교 때문에 훅 갈 수 있다. 그래서 교단을 정비해서 스님들을 깔끔하게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빌미를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험담 같은 걸 모아서 이게 이제 효용성이 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황제고 뭐 하더라도 이게 그런 거에 좀 솔깃하거든. 있는 사람도 솔깃합니다. 없는 사람도 솔깃하지만 영험은 있는 사람도 솔깃해. 왜? 황제는 안 죽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안 죽고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하면 다 먹혀요. 그 다음에 자식하고 말리면 경기 끝입니다. 내 자식이 아파. 내가 황제야.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기도해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가방끈하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잘 먹혀. 이 영험담 쪽이 잘 먹히더라고. 왜? 기본적인 현실에서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 특수성을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힌다고. 몰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저도 영험담 쪽을 하고 싶지만 영험담은 광우 스님.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영험담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이쪽에 너무 강자가 한 명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이 양반이 실제로 이 도선 스님이 종남산에서 자장률사하고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하거든. 그때도 들었을 거야. 그래서 결국 가게 되는데 문수보살 나타난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자장률사만 만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금산사 만드셨던 그 금산사 어떻게 보면 만들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진표율사의 스승인 순제법사도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친견해요. 문수보살 친견하는 얘기 굉장히 많고
당나라 때는 아무튼 문수보살님이 저 오대산에 좀 일이 별로 없었는가 봐. 그냥 오면 다 만나줘. 요즘은 잘 안 만나줍디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잘 만나줬어요. 너무너무 나타나니까 황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 당 고종이면 이게 칙천무, 부인 칙천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 고종하고 지금 칙천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662년에 파견을 보내요, 사신을. 네가 가서 조사해봐라. 저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엑스파일 조사단을 보냅니다. 멀더하고 스컬리가 가요. 직사의 자격으로 갑니다. 가서 그걸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중에 이적이 발생해. 야, 이거 대박이지. 이거 대박이지. 진짜. 그렇게 이적이 발생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있냐면 662년에 그 이적이 발생하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4년에 오히려 대규모 공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4대 중종 때 이게 칙천무 아들이거든요. 이게 불광왕 이연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던 불광왕 이연. 어렸을 때 머리 깎고 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불광왕 이연. 이제 엄마한테 나중에 잘리지. 잘리고 엄마 물러나고 난 뒤에 또 황제를 또 해요. 다시 복권돼요. 엄마가 야, 너 그만해. 내가 할 거야. 이래갖고 이제 중종 내려가는데 중종 때도 702년에 이 조사단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계속 그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시대적으로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8대 대종 때는 무슨 일이 벌어요? 이게 772년 상당히 좀 늦은 때예요. 이때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그때 전국의 문수전을 전국 사찰의 문수전을 만든다니까. 그게 뭐냐면 저 문수보살의 문수전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그게 전국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떡상을 이제 중국이 확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자장률사가 오대산을 개창하게 되는 거고 지금 평창에 오대산을 개창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평창 오대산이 1호점이다. 본점은 중국. 그 다음에 2호점이 일본 오대산이 있어요. 이 성무천왕도 문수를 침견했다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724년. 그러니까 요 중간쯤 되는 거죠. 요 중간쯤 되는 거예요. 724년에 행기라고 하는 이 교키 스님이 일본 고치현에서 일본 고치현 고치시에 오대산, 일본에도 오대산이 있다니까. 애석하게도 근데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잘 못 떴어요. 그래서 일본에 오대산이 있는지 일본 살다가 온 놈도 모르더라고. 내가 너 오대산 가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오대산이 2호점. 그리고 나중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서하에도 오대산이 만들어져. 서하에도. 서하라고 이게 중국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삼국시대 이러면 위초고 삼국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당나라 끝나고 5대 19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삼국시대가 있어요. 남쪽에는 송, 그 다음에 서북 쪽에 서하, 그 다음에 북쪽에 요나라든지, 거란의 요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요를 깨면서 누가 나오냐면 여진이 나와요. 금나라. 요렇게 삼국시대가 또 벌어지는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꿀을 빨던 게 고려입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중국이 단일 왕조가 되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져요. 중국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삼국시대 같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서로 우리 팀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려가 자존심도 세고 황제도 칭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조선하고 달라요. 대진운이 좋았지. 대진운이 좋았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명나라도 통일제국이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 진짜 강하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청나라 얘기해주면 지금 중국 강이 옹정 걸륭인데 그 걸륭제 때 그 땅은요 지금보다 훨씬 커요. 저 몽고랑 이런 데 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먹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옹정제 때 이미 다 끝났어. 몇백 년 전에. 걔네 몇백 년 전에 먹힌 거야. 요 근래 먹힌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근래 먹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역사를 보면 그때 이미 당나라 때도 약간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저 티벳이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굉장히 강국이야. 그런데 이제 저 청나라 때 오면 청나라 진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희제도 그렇고 걸륭제도 그렇고 강희제가 61년 치세거든요. 걸륭제가 실제로 60년밖에 안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60년만 했는데 물러나고도 몇 년 더 해서 그래서 총 합치면 64년을 했다고. 태상왕까지 안 걸치면. 그 정도면요. 신하들이 맘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황제가 더 잘 알아.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이렇게 약간 치맥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정상적이기만 하면 이거는 굉장한 왕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청나라 강건성세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엄청나게 땅이 크다고. 그래서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이게 오대산 그리고 요 그때 어떻게 보면 송나라가 들어섰던 이 삼국시대 때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 서하에서도 하란산에다가 오대산을 만들어. 하란산 백초곡이라는데 오대산이 또 들어서. 이유는 뭐냐면 오대산에 참배를 가야 되는데 저 송나라에서 삐져가지고 그 참배의 루트를 막어. 그러니까 오대산이 얼마나 대단하면 야 그럼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십자군 전쟁 생각하면 돼.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얘네가 길을 막어 이슬람에서.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야 그러면 전쟁이야 이렇게 했잖아. 얘네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만들지 뭐. 굉장히 창의적이야. 저거 싸워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그것도 얼마 못하고 이제 진짜 저승사자 같은 놈이 한 놈이 이제 나타나면 뭐 상복지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싹 정리되죠. 누가 나타나냐면 드디어 이제 유목민의 패자 그분이 오시죠. 몽고가 딱 오면 얘네는 다 죽을 준비해야 돼. 이거 뭐 삼국이 싸우다가 지그들이 동일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네 좀 다 비켜봐. 이래갖고 싹 쓸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지.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오대산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주류의 어떠한 신앙 형태였었고 그리고 문수신앙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한번 올라왔었다. 안타깝다. 내가 이런 얘기 진짜 진귀한 얘기를 더 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선종 이야기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